안녕하세요. 충남 합격자입니다. 일단 저의 목차는 나의 특징, 마인드셋, 그리고 전공 공부 방법, 교육학 공부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꿀팁과 하고 싶은 말을 말하면서 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저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대학원을 병행했고 또 5월 달에는 교생 실습까지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부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못했고 5월 달에는 교생 실습을 하느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6월 달 같은 경우 공부 습관이 무너지면서 다시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저는 핑거프리센스라고 해서 합격 수기를 찾아보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커리큘럼을 이진영 교수님께서 해주신 커리큘럼을 따라갔기 때문에 달별로 후기를 작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ENFJ로 주변에 친구도 많고 사실 노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그럼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는지 그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부 계획은 엄청 꼼꼼하게 세워서 월별로, 주별로, 그리고 일별로 욕심 있게 세우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외우는 게 안 돼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했고 읽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회독을 많이 못한 점도 있습니다. 또 SNS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핸드폰 중독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나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등수가 5명 중에 4명으로 그걸 들었을 때 굉장히 좌절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특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주변에 봐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인드셋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처음에 직강에 와서 합격 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 말은 왜 할까 그냥 빨리 넘어가고 공부 방법이나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마인드셋이 저는 끝까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아요. 제가 합격 수기에도 올려놓은 것처럼 달별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아요. 1, 2월에는 뭔가 시간이 안 가서 그 다음에 3월에는 그냥 벚꽃이 펴서 4월에는 날씨가 좋아서 5월에는 교생 실습 때문에 6월에는 그 습관을 잡느라 7, 8월에는 휴가 때문에 9월에는 이제 막 시험이 다가와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는 어떻게 극복했냐? 일단 잠시 멈추고 제가 어떤 상담교사가 되고 싶은지 상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상담실, 위클래스 안에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또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내가 지금 이 공부가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결국에 내가 상담실에 들어가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걸 꼭 알고 들어가야 한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난 이걸 알고 들어가야 한다 하고 공부를 하게 되니 좀 더 쉽게 공부가 좀 재밌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소진이 오고 번아웃이 오게 되면 1시간 만에 끝날 공부도 3시간을 잡고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쉬실 필요가 있고 저는 사실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 토요일 저녁이라든지 일요일 이런 식으로는 좀 쉬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효율성 있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는 책을 덮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나 인출하는 것을 했어요. 제가 책을 막 읽고 있으면 진짜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힘든 순간들이 분명 올 건데 그때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인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심리다 라고 했을 때 성격심리, 큰 제목들이 뭐가 있었지?
그 안에 작은 제목들이 뭐가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책 한 권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언을 수집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안 망했어, 할 수 있어, 나만 안 놓으면 돼, 이런 식으로 꿈은 날짜와 함께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천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한 50가지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계속 저를 다독여줬던 것 같아요. 이런 명언 같은 것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고 거의 1, 2, 3, 4월 강의밖에 듣지를 못했어요. 5월달 같은 경우는 교생 실습 때문에 못했고 6월달 같은 경우는 공부 습관이 잡히지 못해서 못했고 7, 8월 같은 경우 전공을 따라가느라 거의 4개월 동안 교육학을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9.33점이라는 고득점으로 붙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1, 2, 3, 4월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한 강의를 듣고 나서 저는 복습을 했어요. 한 강의를 듣고 책을 덮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그저 책을 읽는 정도로 했지만 이후에는 구조화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뭘 배웠는지, 이 강의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구조화를 하고 또 다른 강의를 듣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1.5배속 정도 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3, 4월 강의의 경우 더 빠르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조화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한 강의를 끝나고 구조화하고 한 강의를 끝나고 구조화한 후에 마지막에 그 전체적으로 구조화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구조화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엄청 방대한 양의 내용들을 시험장에서 꺼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벼 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학의 경우 엄청 정확하게 문장 그대로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이 키워드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펼쳐가면서 비벼 쓰는 연습을 했어요. 이건 모두 다 이해가 바탕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하고 교육학 비율을 완전히 반반으로 나눠서 50%, 50% 이렇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편인데 그것이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권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단권화라는 것이 처음에 사람들이 단권화 하셔서 전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그냥 모든 내용을 책 하나에 담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다른 분들은 프린트물에 한다거나 다른 서브노트에 한다거나 하셨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서에 해야 어떤 내용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보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없었던 내용은 책에다가 적고 혹은 프린트물에 있는 것은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책에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전공 공부 방법입니다. 전공은 저는 월별로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리큘럼 그대로를 따라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그건 뺐고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큰 제목과 중간 제목 그리고 작은 제목들을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큰 제목을 먼저 듣고 먼저 외우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또 들어가는지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이런 게 있었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있는 제목을 알아야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막 자잘자잘한 부분까지 외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구조화 작업도 되지 않았는데 내용을 외우게 되면 그 정보가 머릿속에 그냥 떠다니고 도대체 어느 답안에 써야 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를 하지 않으면 물론 대학교 시험 때나 그럴 때는
이해가 가지 않으면 외우면 되지, 문장 통으로 외우면 되지 하고 들어가시면 됐었지만 사실 이 시험은 엄청 많은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외워지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은 체크해 두셨다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물을 모두 책에 붙이는 것입니다. 끝에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프린트물을 붙였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모든 프린트물을 책에 붙여 놓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읽기 자료를 안 붙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보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건 붙여라. 그리고 저는 또 단권화를 하실 거면 또 기본서에 하시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문풀, 형성평가, 모의고사에 형광펜을 표시하는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의고사나 문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보게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형성평가의 경우 다시 보는 일이 힘들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를 만약에 표시를 해놓는다고 한다면 이게 형성평가에 나왔었지 라고 한 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형성평가를 꺼내서 볼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음 이론, 2차 순위 마음 이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헷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본서에서 헷갈리는 것들을 찾아 저는 노트로 정리했습니다. 그 뒤에 가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SM-5와 심리검사는 5월부터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7월에 준비를 하게 됐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결국 다 외우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리검사에서 MMPI 코드를 외우는 꿀팁을 조금 드리면 이게 만약에 36 코드다라고 했을 때 저는 36대로 어디 뭔가를 다녔었기 때문에 36대에 있던 그 친구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그 36 코드의 특징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17 코드는 17학번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워지지 않는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무슨 단어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맥락을 함께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통학하면서는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항상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날 때나 힘이 들지 않을 때는 그런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 뭐지?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통 한 과목씩 나가게 되는데 그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짝스터디는 꼭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아침 저녁으로 주 6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한 것이 너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전반기에 그런 것들을 놓친 것이 엄청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하반기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짝스터디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짝스터디는 무조건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짝스터디는 저희 같은 경우 범위를 나눠서 인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보통 10분씩 서로 문제를 주고받는 식으로 20분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냐 하면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9월부터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말씀드리는 건데 1주차에 아동, 청소년 실습을 본다고 했을 때 그걸 보고 심리검사 기본을 1에서 6챕터까지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저희가 전공 과목을 묶어서 한 6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상의실, 그 다음에 성격, 가족, 집단, 진로 이런 식으로 심학치,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실습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동 청소년 실습을 묶어서 공부했고 심학치를 묶어서 공부했습니다. 그 이후 상의실, 성격, 가족, 집단, 진로를 이렇게 5개씩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6개의 일수가 나옵니다. 6일. 그렇게 되면 심검이랑 특수화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심검이랑 특수화는 어렵고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 잘라서 그 챕터별로 1에서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잘라서 넣습니다. 네, 그러고 꿀팁은 이건 그냥 사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저는 단권화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였거든요. 이렇게
열어질 수 있도록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색이 지저분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일처를 어떻게 한 것인지 보여드린 건데 앞부분을 뚫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뒷부분에 그냥 A4 용지가 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파일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헷갈리는 것을 어떻게 외웠는지 이게 한 건데 화질이 깨졌는데 합격수기 가면은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한 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뭐 어떻게 한다더라, 10시간을 벌써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막 이미 다 외웠다더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역시 저 11명밖에 안 뽑는데 내가 그 안에 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년을 공부해도 이 많은 이것들을 다 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60, 70% 완성했다면 완성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지 않다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완벽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준비했고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마치다 보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물어봐줘도 잘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